종잡을 수 없는 달짜와 달래의 관계.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기만 한데요. 오늘처럼 설쌤이 보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사이다 솔루션 기대할게요. 벨 누르지 마세요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아유 너 사람 엄청 좋아하는구나. 안녕. 들어가도 괜찮죠? 아기가 달짜 맞죠? 네. 달래가 저거. 달래는 사람 좋아하죠? 좋아요. 얘 때문에. 달래도 잠깐 보러 가도 괜찮을까요? 네네. 안녕. 달짜야. 그래, 달짜 먼저 좀 이뻐해주고 달래봐야겠다. 냄새 맡아. 설 전문가를 격하게 반기는 달짜. 그래도 거긴 안 돼. 이뻐. 지금 둘이 싸워서 같이 뭐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쵸. 반가워요. 나 좀 구해줘. 날 구해. 달래 이 등에 딱지들은 달짜가 범인. 네. 그러면 우선은 좀 한번 앉아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두 녀석의 관계. 오늘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을 위해 특별한 의상을 준비했다는 설 전문가. 바로 쉬바 셔츠. 달짜 티셔츠네요. 오늘 일부러 아껴놨던 시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달짜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싸우는 아이들 솔루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찾아지면 우리가 솔루션 자체를 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마음 좀 잘 전달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 싸우고 왜 싸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영상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첫 촬영 당시 한 공간에서도 두 녀석은 이상무. 처음 보는 제작진에게도 살가웠죠. 둘 다 사람 좋아해가지고. 하지만 낯선 사람들 앞에선 싸우지 않는다는 보호자의 말에 모두 경기를 풀고 있던 그때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야? 한 번 불붙은 싸움은 두 부부가 모두 동원해야 간신히 말릴 수 있을 정도. 게다가 피를 부를 정도로 상처를 낼 만큼 심각했습니다. 진짜 심하게 싸우는데요? 저 등은 병원 가서 치료 받으셨어요? 병원을 갔을 때 치료 먹는 약이랑 연고를 같이 가지고 왔어요. 아, 그 그거를 달래 거를? 뒤에 네, 같이. 깊숙이 발라주라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해줬어요. 의학적으로 우리 사람은 입 가죽 밑에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강아지들은 가죽 밑에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강아지한테 물리잖아요? 물려서 구멍이 뽕 뚫리면 막 구강세균 같은 게 그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쪽에서 염증을 막 만들고 있는데 피부는 위에서 먼저 다쳐버려요. 그래서 나은 것 같이 보여요. 3일에서 한 일주일 있다 보면 안에가 막 부풀어 올라요. 구멍이 열려 있으면 나쁜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구멍이 닫혀버리니까 그 안에서 염증이 계속되면서 막 근육까지 녹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다음날 봤더니 괜찮은 것 같네 하고 넘어갔다가 막 염증이 심해져서 더 크게 막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네네. 달짜에게 물린 상처가 잘 아물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나선 설 전문가. 아니 여기 살짝 만져봐도 돼? 네. 꼼꼼하게 상처가 난 자리들을 만져보는데요. 선생님, 만져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많아요, 상처가. 목 있는데도 좀 심하게. 네, 여기도 지금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다행이다. 그래서 약을 잘 먹이셨나 봐요. 상처들이 잘 아물고 있다니 불행 중 다행이네요. 보호자들이 가장 답답했던 건 종잡을 수 없는 두 녀석의 싸움. 특히 달짜의 기습 공격이 이유인데요. 그래서 일부러 안 움직이신 거예요? 네, 일부러. 움직이면 자극되니까. 이 상황에 있지 않았는데도 이 뒤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팍 들거든요. 달래는 싫다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지 마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요. 고개를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하거든요. 언제 폭발할지 모를 달짜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신경 쓰았던 가족들.
또한 달래도 싸우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달자에겐 소용이 없었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둘 다 보호자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달래가 막 보호자님한테 막 갔었죠.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달자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질투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이 아니고 질투가 많을 수도 있어요. 질투를 하는 상태에서 달자가 싫다는 표현을 하니까 달래가 벌써 내려와서 이렇게 피하죠. 그런데도 달자가 전혀 그걸 알아듣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달래는 할 수 있는, 이 싸우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은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 질투라고 하기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나란히 간식을 주려던 순간 달래가 살짝 건드리자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던 녀석. 달자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어려워. 단순 질투는 아닌 것 같은데. 달자의 상태는 우리가 이 강아지의 행동학을 얘기할 때 양동이 이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달자가 참을 수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불안의 크기를 우리가 양동이로 비유를 하고요. 거기다가 물을 붓는 걸 스트레스를 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저 상황은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 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자극만, 물 한 방울만 똑 떨어져도 넘치겠죠. 뭐가 하나만 딱 깨져도 넘쳐나 버리는 거예요. 달자가 왜 항상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서 찰랑찰랑 거리고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돼요.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다는 달자의 상태. 혹시 싸우고 난 후에도 졸졸 쫓아다녔던 달래의 행동이 녀석에겐 스트레스로 작용한 건 아닐까요? 저런 행동을 달래가 할 때 달자가 가끔 싫어가지고 세게 활 하고 이렇게 짖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 아주 정상적인 거죠. 내가 싫다는 표현을 하고 공격만 하지 않는다면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놀자고 하고 화해도 하고 너무 과하게 하면 싫다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정상적인데 그 전에 싸움들은 그냥 뭐. 달자의 그 심리 상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보호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도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는 달자의 행동이었죠. 혹시 보호자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에이 어디 갔어? 어디? 아 거기 있어? 한 공간에 둘 때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자, 저런 교육을 하는 게 맞아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걸 하려면 한 가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딴 땐 간식을 주면 안 돼요. 안 줘요. 딴 때 전혀 안 줘요? 안 줘요. 이 집 다 잘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 야, 이제 정말 알고 싶어요. 설쌤, 뭐가 문제인지 찾아주세요, 제발. 머리 아프다. 나 처음 꺼내는 것 같은데 정리하려고. 스마트한 브레인. 문제의 원인 분석 들어가나요? 지금 나이가 얘네들이 정확하게 보면 16, 17, 18, 19, 4살. 4살. 네. 둘 다 여자이고 중성화 여부는요? 안 했어요. 둘 다 중성 안 돼 있고. 중성 안 하신 이유는 있을까요? 수술이 하면은 남자애들은 좀 쉬운데 여자애들은 가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개복 그래가지고, 수술이죠. 이게 뭐 간단한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이밍 놓치고 하긴 해야 그러신 되는데 분들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못했는데 하긴 할 거예요. 얘네들이 15년 지금 달자가 언제 1월 1월에 30일에. 왔고 아니, 온 건 3월에 왔어요. 달자 왔고 그 다음에 7월 초에 왔어요, 달래가. 7월 달래 왔고 그 다음에 첫 싸움이 요 그 15년 한 겨울쯤? 15년 겨울 한 가을, 겨울 뭐 이런 거. 11월에서 12월에 좀 노는 강도가 좀 세졌죠. 첫 싸움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어땠어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10월? 16년 10월 네. 그때 갑자기 또 15월. 잠시만 15년 겨울 그리고 16년 또 겨울 정도 매년 겨울마다 심각해졌던 둘의 싸움. 겨울과 관련 있는 건가요? 객관적으로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싸움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었다가 다시 심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딱 그거 같아요. 그거. 아주 평온했다가 그냥 뭐 또 한 번씩 뭐. 중간중간에 똑같이 또 한 번씩. 음. 그러면 또 사이 좋았다가. 근데 이제 작년 11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드디어 감 잡으셨구나.
어서 알려주세요. 뭐예요? 제가 봐서는 네. 이거는 중성화랑 연관이 있어요. 예? 중성화요? 아니, 대체 녀석들의 싸움과 중성화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작년에는 얘네들 생리 어느 정도 했는지 기억하시죠? 네. 달자는 언제 했어요? 달자가 10월. 달래가 지금 생리를 시작했어요. 달래는 지금 시작. 예. 지금 1월 달인 거죠. 네. 선생님, 이제 시원하게 말해주시죠. 무리 동물 안에서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아이들은 같이 살지 않아요. 이유의 하나는 번식이에요. 보통 무리 안에서 모든 여자아이들이 다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제일 센 남자아이와 제일 센 여자아이가 교배를 하고 새끼를 낳고 어떻게 보면 완전한 라이벌 관계일 수 있어요. 특히 언제? 내가 호르몬상으로 불안정할 때. 문제 행동의 원인이 호르몬 때문이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생리 시기에 접어든 암컷들은 번식 본능과 호르몬의 변화로 비슷한 연령대의 암컷들에게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달자와 달래가 싸운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중성화가 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강아지 우리 여자아이들도 사람과 똑같이 생리를 하게 되는데 강아지들은 1년에 2번 해요. 근데 사람과 다른 점이 생리를 하고 배란을 한다는 점, 그리고 임신이 되지 않아도 상상임신이라는 호르몬적 변화에 거의 무조건 들어간다는 건데, 이 상상임신 기간엔 마치 내가 임신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이 기간이 딱 끝나는 순간 마치 내가 출산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이 출산 후에 느끼는 불안한 감정, 화난 감정, 이런 감정들을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자 같은 경우 지금 되게 많이 불안하고 화가 나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옆에 있는 달래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려견의 상상 임신은 생리가 끝난 뒤 4주에서 9주간 지속되는데요. 젖이 나오거나 인형을 품는 등 실제 출산과 비슷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또한 반려견의 심리 상태 역시 출산 직후와 같아서 평소보다 예민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상상 임신 때문에 나타나는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에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공격성이 갑자기 증가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 시기가 딱 들어맞아요. 겨울마다 심해졌던 달자와 달래의 싸움. 그 원인은 바로 녀석들의 생리와 상상 임신 기간이 겹쳤던 것. 야, 이제야 궁금증이 풀렸네요. 쟤보다 더 센 강아지인데 나보다 약한 아이들이 생리를 하고 임신을 할 수 있게 되면 싫은 거예요. 내가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기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달자의 마음을 이해 못할 정도로 우린 그런 걸 경험 못 해봤으니까 뭔가 기분의 이 흐름이나 이런 게 되게 왔다 갔다 하고 자기도 힘든 게 있는데 제대로 사람들한테는 표현 잘 못하고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가장 나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달래한테 표현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상상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로 예민한 상태인데다 비슷한 시기에 생리 중인 달래에게 라이벌 의식까지 느끼며 더욱 날이 서 있었던 녀석. 그동안 시한폭탄처럼 굴었던 게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던 달자와 달래의 싸움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생리와 상상임신이라는 이런 호르몬 문제가 연결돼 있었어요. 지금 나이가 비슷한 여자아이들을 키우는데 우리 달자와 달래와 되게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 보호자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 이 아이들의 싸움이 1년 중에 흐름이 있나를 봐주시면 돼요. 싸우다 안 싸우다, 싸우다 안 싸우다 한다면 이건 이 아이들의 호르몬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성화를 추천드리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년 내내 대판 싸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성화도 고려해야겠지만 교육적인 면을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중성화는 제가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중성화는 달자는 10월 달에 했다고 했죠? 네. 그러면 무슨 정도 한 것 같아. 1, 2월 달에. 네. 1달, 4달.
생리를 시작하고 한 3개월 있다가 수술하는 게 부작용과 그리고 수술이 가장 쉬워요. 생리를 하고 나서 그때 호르몬 불균형으로 막 싸워요. 그래 놓고서 그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서로 그때 골이 너무 깊어지니까 생리를 안 할 때도 계속 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빨리 개입을 해서 이걸 막아야 돼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이 가끔 친하게 지내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완전 그 상태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할 수 있을 때 수술을 하고 제가 그 이후에도 지금부터 그 이후에도 더 골이 깊어지지 않고 그리고 얘네들한테 약간의 질투도 있으니까 그런 질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한번 솔루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